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씨. 안녕하세요, 제니스씨.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리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팝콘 리스트. 네. 이름하여 제목 좀 정해주세요. Top 5 Asian American Movies. 왜? 좀 지난 일이지만 에이지안 아메리칸 배우는 아니네요. 아시아 배우가 네. 배우 조합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것도 한국 분이시죠? 한국 분이셨네요. 네. 네. 헨리 골딩이 여정윤이라고 발음을 했더군요. 예, 윤여정 선생님 늦었지만 늦게나마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뭐 오스카 받으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이 행사하는데도 직접 참석하시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처럼 그렇게 파티 무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네, 어쨌든 그 코닥 극장이랑 그리고 영국에서도 장소를 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국 배우들이 미국에 못 건너오는 바람에 네. 근데 후보에 오른 영국 분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티븐 소더버그와 이제 공동 연출자 2명이 네. 그 발표가 나자마자 배우들이랑 아무튼 관련된 후보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건데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참석을 해달라 이런 식의 약간 요청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그 주문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달라. 아 진짜? 예, 불가피하게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세팅한 위성 중계를 통해서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가부 여부를 해줘야지 또 연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배우 조합상 같은 경우에는 네. 예, 화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보셨어요? 그 후보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 수상할 때마다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 너무 재밌던데요. 동시에 이렇게 얼굴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니까, 윤여정 배우 받을 때도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후보들이 다 함께 그 줌 화면에 잡혀가지고, 발표되니까 다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워낙들 배우들이니까. 네. 속으로 진짜로 기분이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순간적으로 자기 표정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소탈하게 나오니까 더 훈훈한 분위기가 들던데요. 글쎄요. 워낙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죠, 저희도. 네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막 너무 당황해서 나 지금 영어 똑바로 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올리비아 콜만이랑 글렌 클로즈가 퍼펙트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좀 웃겼어요. 참 웬일이야.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네요. 그죠? 예, 기생충도 참 별일이었는데 예, 참 올해도 별일이네요. 그러게 누가 네.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네. 일이 올지. 네. 앞으로도 되게 오래 걸리지 말고 자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아시안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좀 이제 메이저 영화로서 많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아시아 배우들도 많이 써주고 그랬으면 예. 좋겠네요. 예. 뭐 아직까지는 지금 상 받은 작품들이 대체로 좀 미국에서 만든 미나리도 외국 영화 취급을 받잖아요. 네. 한국말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어를 미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쓰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연기를 한 에이시안 아메리칸 배우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네네.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네. 네, 아시안 아메리칸 대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SNS나 아니면은 밖에 시위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런 헤이트를 멈춰달라 이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참 저도 밖에 나가기 좀 무서워질 정도로 자꾸 동영상이 돌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확실히 팬데믹 때문에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이런 사건들이 좀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올해로 30년이 되거든요. 네네. 솔직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뭐 팬데믹이라는 그런 핑계거리가 없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 볼 때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아요, 늘. 물론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공론화 돼가지고 특히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배우들이나 뭐 그런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시안 아메리칸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자기가 당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사건이 있어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회자되고 그러는 게 도움이 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뉴욕에서 지하철 타면서 좀 이상한 일들을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 많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끔씩 뭐 누가 갑자기 내 핸드폰을 훔쳐가려고 한다던가 지나가는데 어깨를 확 부딪히고 간다던가 뭐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경우들에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아시아인이어서 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지금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것은 안 좋고 나쁘고 인종차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는 더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용기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자꾸 토론을 하고 끄집어내고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기가 굉장히 속상하고 불편하고 그러겠지만 모두가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아시안 무드가 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들이 뭐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배우들 풀도 되게 작아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뽑다 보니까 나왔던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엄청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아시안 배우를 고를 때, 뭐 아는 배우들 중심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좀 튀었지 하면은 얘를 또 여기서도 쓰고 얘가 또 여기서 유명하지 그럼 또 여기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존조 아니었어요? 네, 저는 잔초하고 네. 성강. 그래서 일부러 뺀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 스티븐 여는 그 단계는 아닌가 봐요. 스티븐 여는 TV 시리즈 쪽에서 장기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네. 이 영화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리스트를 역순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한번 5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니스 씨? 네, 저는 2018년작 미국명 Searching
그리고 한국명 더 서치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영화 되게 좋죠. 네, 존조가 무려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릴러 영화였는데요. 그러게. 예,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한국계 IT 개발자가 딸이 실종된 후에 딸의 이제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내용인데, 네. 이분의 직업이 IT 쪽이다 보니까 그 IT 특성을 살려서 컴퓨터 스크린으로만 영화가 진행되는 아주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컨셉 들었을 때는 좀 깝깝하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아무리 전처가 잘생겼다 해도 네. 디립다 그 사람 얼굴만 네. 화면에 보면은 이게 깝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네. 깝깝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되게 흥미진진한 스릴러 영화여서 네. 거기다 이제 완성도도 높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때 이 영화를 둘러싼 좀 이슈였나요?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동양인이냐 이런 의문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기에는 당연히 뭔가 백인을 디폴트로 놓는 이런 설정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감독이 말하기를, 감독도 이제 인도계 감독인데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한국인이 많이 살아. IT 개발자가 많아. 그러니까 나름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동양인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영화가 증명을 해냈죠. 맞아요. 네.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백인이 주로 나왔던 장르 영화에 다른 유색 인종이나 아시안이 나오면서 뭐랄까요, 배우의 그런 풀이 넓어지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것도 그렇고 그 인종 카드를 거기에서 내면서 그냥 단순했던 스토리 라인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이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느낌 같은 게 훨씬 더 네. 깊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존조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제이미 씨의 5위는 무슨 영화예요? 예, 저의 5위는 2004년도 작품인데요. 네. Saving Face입니다. 아, 뭔가요? 네, 이게 영화가 그 앨리스 우라고 전에 저희가 아, 팟캐스트로- 단쪽 이야기. 예, The Half of It을 감독한 네.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뭐 자전적인 얘기가 섞였다고 그러는데 중국계 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여성이 의사죠. 이 의사가 계속 이제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까지 있는 이제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어우. 예. 그래서 물론 따로 나와서 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얼마에 한 번씩은 꼭 플러싱에 가가지고 뉴욕이 배경이라서 플러싱 쪽에는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거기에 차이나타운이 가서- 크죠. 거기에 가서 꼭 이제 사교 모임 같은 데도 참석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맨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넌 언제 결혼하니? 사귀는 사람이 있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니? 아시안 의사인데- 아메리칸들은 다 비슷한 가족 경험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의사인데 왜 사람이 없니?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계속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레즈비언인 거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교 모임에서 우연하게 다른 그 중국계 이민 여성을 만나게 돼서 네.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여기에 하나 더 겹쳐서 엄마가 또 혼자가 된 엄마가 문제가 생겨요. 40살 후반인데 임신을 한 거야, 덜컥. 아이고, 늦둥이.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네.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딸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무너무 재밌고 솔직하고 그리고 이게
2004년도 배경이니까 그 당시에 뉴욕 분위기를 너무 잘 담아냈어요. 뭐 지하철 네. 타고 다니는 거나 뭐 아니면 플러싱에서 걸어 다니는 내용이나 뭐 강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담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잘 다뤘었고, 감독이 또 여자다 보니까 둘이서 사랑을 하는 내용을 담을 때도 너무 차분하고 아름답게 잘 그려내가지고 뭐 부담되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영화여서 네.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영화라고 굳이 그렇게 안 붙여도 될 것 같은 그런 그럴 것 생각도 들기도 같아요. 하고. 예. 그냥 뉴욕 예. 이야기인 것 같은데? 뉴욕의 어떤 집안의 얘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시시콜거리 간섭하고 그러는 거는 뭐 에이시안 가정이어서 그런 게 맞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잘 봤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영화를 안 만들 수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감독이 되게 오래간만에 더 해퍼빗을 만든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감독은 계속 영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영화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머나, 거기에 그랬군요. 지금 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멤버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검색하면은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아마존은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예, 이거는 네. 조금 제목을 알고 거기서 제목을 직접 찾아봐야지 그거를 네. 볼 수가 있어요. 예.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목은 2004년도 작품 Saving Face입니다. 네. 네, 저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4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 4위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한국에서 넷플릭스로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Bad Rap. 그러니까 나쁜 랩?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2016년작이고 감독은 살리마 코로마라는 흑인 감독의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프로듀서가 한국계 프로듀서인 제키조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래퍼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흑인 감독이지만 대체 왜 아시안 래퍼는 없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그런 아시안 래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케이팝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쪽에서 온 그 노래 안에 가사 안에 랩이 담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네. 예, 한국 래핑이 자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래퍼를 찾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아커피나 그리고 Dumbfound Dead, 렉스티지, 리릭스 이렇게 4명의 래퍼의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커피나를 처음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커피나의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중에서 여성 래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래퍼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서 아시안의 TV에서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로 인해서 자라나는 애들이 아시안을 TV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도 훑으면서 그리고 래퍼로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메인스트림에 낄 수 없는 그런 처지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아시아 백그라운드 문화 같은 것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아시안 래퍼만의 어떤 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계의 유명한 아이돌 출신 가수죠. 박재범이 등장을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이랄까 아시안 아메리칸 랩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재범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코리안 타운 컬처 이렇게 소주를 미친 듯이 마시는 이런 컬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음악을 또 음악 전문가들한테 들려줘요. 이제 스카우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자라든가 평론가들이라든가 이렇게 들려주는데 사실 제 반응이 막
오는 거는 아쿠아피나의 음악이었어요. 이거 완전 그거-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노래 맞죠? 예, 자신의 그 성기에 대한 곡이 하나 있죠. 예. 여자로서 자기의 그 몸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는 좀 예, 특이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피나를 물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으로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이제 아쿠아피나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랩을 했었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년도 영화라고 그랬죠? 이게 2016년 다큐멘터리였고 저는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통 힙합, 그러니까 흑인이 하는 힙합은 이게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좀 이렇게 과장하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가사들이.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의 힙합은 약간 자신의 처지를 약간 내면을 좀 기술하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서, 흑인 힙합보다는 압도하는 게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 이분들의 랩만을 따져보면, 근데 아쿠아피나는 좀 그걸 넘어서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배드 랩이고,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만. 돈 내고 보세요. 그렇구나. 네, 대여해서 보세요. 자, 그럼 제이미 씨의 4위는 뭔가요? 제 4위는 뭐 아시는 분 되게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뭘까요? 2004년도 작품인데 Harold and Kumar Go to White Castle. 예! 한국 제목으로는 해롤드와 쿠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영화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가요? 네. 음, 저는 이 영화가 무려 저의 2위 영화인데, 네. 네. 이 영화는 여전히 한국에 수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아, 진짜? 네. 안타깝네. 저도 입소문 듣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 네. 저는 무려 그 프레스 스크리닝으로 봤어요. 이 영화를. 네. 극장에서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극장에서 보면서 네. 완전히 뒤로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좌안초가 나오는데, 좌안초하고 캘 펜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너무 다른 성격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제목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해롤드와 쿠마가 화이트캐슬이라는 버거를 파는 그런 체인점에 가기 위해서 겪는 어드벤처를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햄버거 가게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어드벤처까지 나오냐. 다 그런 사연이 있죠. 네. 그렇게 힘든 그래서- 일일 줄이야. 예. 그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캐릭터를 그러니까 치치와 청이라는 뭐 그런 캐릭터들을 뭐 대마초 많이 피우고 그런 그 캐릭터를 묘사해가지고 오랫동안 영화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그 계보를 따라서 네. 이 해롤드와 쿠마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대마초 얘기가 한참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대마초 관련된 영화들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 이분들이 대마를 피고 나면은 굉장히 배가 고파합니다. 네. 특히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몸에 가장 안 좋은 불량식품이나 네. 굉장히 지방이 많은 햄버거나 피자 막 이런 게 막 당긴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이캐슬을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화이트캐슬을 이제 평소에는 거의 갈 일이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와이캐슬을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미국에 온 다음에 네. 와이캐슬이라는 데를 처음 알게 돼가지고 네.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버거가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슬라이더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예. 슬라이더로 만든 버거로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플레이버별로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있어요. 따로 조합해서. 네. 그래서 뭐
매운 버거도 있고 막 이래서 좋아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와이캐슬 가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는 내내 너무 웃어가지고 얼굴 아픈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 네. 특히 영화들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캐릭터들 굉장히 좀 단정하고 도덕적이고 늘 똑똑하고 하지만 저기 잘 안 보이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가까운 막 이런 역할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완전 주인공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다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트 캐슬 가기까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계속 좀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게 어드벤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적했다는 게 너무 재밌고 맞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적인 배경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고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화이트 캐슬도 몰랐고 그 화이트 캐슬을 간다는 게 어느 의미인지도 몰랐고 뭐 그런 거죠. 그냥 근데 뭐 아시안이 저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뭐 요런 정도의 포인트만 캐치를 했고 막 그 발음 가지고도 막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되게 쟤네들이 되게 저 세계에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애들이구나 뭐 요런 정도만 아는데 일단 이 영화는 너무 재밌는 거야. 약간 저 세상 코미디잖아요.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을 부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영화가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이제 뽑은 거죠. 네, 그 제 인생 페이버릿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 영화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 뭐 케이블 채널 막 돌리다가 보면은 재방송을 가끔 나올 때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장 가서 와이캐슬에서 네. 버거 사 먹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뉴욕에 오자마자 제가 가야 되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곳,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곳이 화이트 캐슬 햄버거 집이었단 말이죠. 아 진짜요? 네. 배탈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 캐슬을 가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이미 이제 화이트 캐슬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은, 아니, 대체 왜 거기를 왜 가고 싶은데? 거기 안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의 화이트 캐슬 지점을 갔어요. 너무 우울한 거라 갔는데, 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이 일단 조명도 칙칙하고 거기 앉아있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되게 불친절하고 음식도 별로인 거야. 예, 그래, 그때서야 이제 그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아, 이런 곳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나중에 이 영화를 본 또 다른 제 친구가 와서, 뉴욕에서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화이트 캐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 된 거지. 아, 거기 정말 가고 싶니?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에이, 본인이 그랬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데려가야지. 그래서 갔죠, 또. 예. 아무튼 이런저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계속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예. 맞다. 이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욕주에서 그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스캔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가 네. 그거 피해가려고 또 사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러나 저러나 네. 통과가 일단 됐기 때문에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이제는 대마초 때문에 체포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헤로이드 앤 쿠마가 처음에 첫 난관이 이제 자동차에 대마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점으로서는 이제 그것이 체포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버렸죠.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제니스 씨 3위 가볼까요? 네, 제 3위는
예, 파키스탄계 배우죠. 파키스탄계 아메리칸. 쿠마일 란자니가 쓰고 그리고 직접 출연도 했던 빅식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영화도 그쵸. 네, 이 영화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금 보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왓챠에 있더라고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쿠마일 란지아니 본인이 본명으로 나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우버 운전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버 운전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네. 네, 인도계, 파키스탄계, 방글라데시계 분들이 굉장히 택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분의 본업은 코미디언인 거지. 그러니까 승객들이 얘가 이제 영어 잘 못하는 그냥 인도계 이민 자객건이 하는데 알고 보면 이거 영어 엄청 잘하는 그냥 미국인인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중동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계니까 맨날 테러리스트 아닌가 뭐 이런 거 오인받고 약간 그런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치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이제 백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안 가정이면 뭐 파키스탄,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한데 자식 결혼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같은 인종끼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도 뭔가 파키스탄계 여자를 만나기를 이렇게 부모들이 강요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 아시안계 부모들의 특징이 애가 좀 돈을 잘 버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의사와 변호사잖아. 근데 얘는 모든 부모의 기대를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도 파키스탄계가 아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예, 여기 또 백인 쪽 부모도 좀 만만치 않은데. 장난 아니죠. 예. 백인 부모도 뭔가 열린 듯 하지만 되게 쎄한 그런 부모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여자 쪽의 엄마로 홀리헌터가 등장을 하는데, 아, 예, 참 쎄했습니다. 연기 참 잘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쿠마일 란지아니가 자신의 실제 부인인 에밀리 부인 고등하고 겪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썼고 네. 그 자신의 10번째 결혼 기념일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많네요, 영화가.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쿠마일 란지아니를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렇구나. 저는 워낙 코미디를 좋아해가지고 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보고 그래가지고 익숙한 사람이었었어요. 예.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인도계나 파키스탄계나 이쪽 코미디언이라면 아지즈 안자리 정도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마일 란지아니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분은 이제 메이저로 가셔서 마블 영화에 출연을 하시게 됐죠. 예. 그게. 네. 아, 근데 그렇게 근육 멋있게 만들어놨던 거, 네. 그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된, 아 진짜? 셧다운 돼가지고, 그거 네. 아까워가지고, 어쨌을까나. 이터널스라는 이제 마동석도 나오는 그 마블의 다른 영화에 나오는데 그때 자기가 근육 만들었다고 자랑했잖아요. 맞아요. 빅식에서는 외모상으로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외모는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메이저로 가셔서 요런 또 작은 영화에는 잘 못 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그 아시안 아메리칸 이야기 재밌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럼 제이미 씨의 3위는 뭔가요? 예, 제 3위는 조금 오래된 영화예요. 네. 제가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영화라고 인지를 하고 처음 본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네. 그래서 1994년도 영화인데, 더블 해피니스입니다. 네네. 이 영화에서 저는 샌드라 오라는 배우를 처음 봤어요. 아, 샌드라오가 나오는 영화군요. 예, 샌드라 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 배경이 되는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의 이제 집안이 차이니스 캐네디언 가족이거든요. 아, 코리아는 아니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샌드라오가 중국계 이민자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영화에서 처음 보고, 예. 근데 아니래. 한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이 극 중에서 중국어를 하거든요. 진짜요? 예.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영어랑 중국어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야. 연기를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미나 슈미라는 여자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인데 여기서 샌드라오가 되게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이제 배우 지망생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집안이 네. 엄격한데 배우 지망을 하는 거를 이제 용인을 해준 거잖아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잠깐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네. 어머니는. 그래서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됐으니까 괜찮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됐다고. 그걸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쯤 했으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맞선 보러 나가야지 되고 막 이러는데 샌드라오 캐릭터가 이름이 제이드거든요. 네. 이 제이드는 진짜로 연기에 소질이 있고 연기를 너무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에이시언이니까 배역이 없는 거야. 맨날 오디션 보러 가는 게 그 웨이트리스고 막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오디션 하는 장면도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뭐 드시겠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대사가 있는데 그걸 한 다음에 이 대사 받아주던 프로듀서들이 오케이 뭐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조금 다르게 가볼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를 한번 넣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농담으로 프렌치 액센트로 프랑스 억양으로 이런 억양을 뭐 원하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째려보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쎄해지고 그래가지고 금방 톤을 바꾸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제 영어 발음할 때 나는 억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흉내를 내서 하는 거예요. 대사를 할 때.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내가 직접 겪는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계속 리젝션을 겪고 가서 오디션 볼 때마다 저런 식의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타입캐스트 되고. 네. 그 당시에는 또 더 심했을 거잖아.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한 장면은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샌드라오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데미상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름이 네. 쫙 끼치는 거 있지.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94년도에 본 다음에 네. 어저께 이거 녹음하기 전에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존에 네. 지금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에.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때가 된 거잖아요. 네네. 94년도에는 그게 진짜 굉장히 먼, 꿈 같은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에이시안이 상을 받은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에이시안 작품이 받은 적이 있고. 이미 본인도 에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소름 끼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보면서. 역시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잘 버텨야 돼. 윤여정 배우도 보세요.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이한 연기를 하는 분이시거든요. 기존의 다른 연기자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전통적인 연기 스타일이 아니고 뭐 외모도 뭔가 한국에서 요구하는 되게 그런 전형적인 아름다운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막 예상치 못한 걸 하고 이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신 거잖아요.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거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드라 오도 제가 그때 처음 봤었는데 사실 직접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네네. 94년에 본 다음에 얼마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사람도.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봤었는데 이렇게 계속 잘 풀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내가 물론 해준 건 없지만. 아니, 뭐, 어쨌든 기사 모든 몇번 사람들이 써주긴 했지만,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응원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94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드라 오의 재능이 너무 잘 보여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와, 진짜로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화 네. 보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제니스 씨 2위 얘기해 볼까요? 네, 저 아까 말씀드린 해롤드와 쿠마인데요. 지금 훌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훌루.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인가라고 뭔가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이고 코미디 스타일인데 저희가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들을 정리를 해보자고 말을 했을 때 이 영화가 근데 사실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죠. 이 영화가 약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이 영화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존조가 뭔가 발견된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존조가 이 영화에서 뭔가 코미디도 하고, 뭐 좀 귀엽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되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스타트랙 같은 영화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서칭 같은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하물며 이제는 제임스 본드 아시안으로 해달라, 존조 해달라, 이런 청원까지 등장하는 맞아.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존조가 약간 아시아 남자 배우로서 좀 그 아시아 남자 배우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주인공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에이시안 아메리칸 배우를 꼽히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영화였었죠. 이 영화. 네. 그래서 저도 007 존조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섹시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아시안 남자 배우 찾기 힘들 텐데. 매력 있어요. 예. 그리고 연기도 잘해요. 그 정도면은 007에도 충분하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스티븐 연상엽 씨하고는 좀 매력이 다르거든요. 존조, 이제 그냥 메이저에서 좀, 주연급 맡아서 놀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맞아. 중년 아시안 매력 캐릭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게. 예, 중년에 나오는 캐릭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내 생각에는. 청년은 나올 수 있어. 중년 아시안 섹시 메인? 이거 좀 새로운 도전이야. 잘 좀 풀렸으면 좋겠구만. 네네. 자, 그럼 제이미 씨의 2위는 뭐예요? 제 2위는 네. 저희가 이미 팟캐스트로도 다뤘던 영화인데요. 2019년 작품이죠. 더 페어웰입니다. 아, 네. 페어웰. 예. 예. 루드왕이 감독을 하고 아쿠아피나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영화 저희가 얘기할 때 의견이 굉장히 갈렸었던 영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 집안 얘기를 굉장히 잘 다룬 것 같고 네.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젊은 여성의 생각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표현한 것 네네네.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좋았었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게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족 얘기를 잘 다룬 작품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다른 영화보다는 더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더 페어웨이를 뽑아봤습니다. 2위로.
제가 이제 제이미 씨하고 약간 미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지만, 뭐랄까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미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저의 가족을 꾸려서 미국에 왔고, 네.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인 셈이죠. 제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족과 계속 생활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으로서 미국 생활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홀로 이미 독립된 상태에서 미국 생활을 하는 것과는 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은 예. 지금 이민 생활을 하는 거는 일단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네. 다른 국가에 와가지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네, 가족이 전체가 올 경우에는 이 가족이 전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한동안은. 네,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을 하고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서 친구를 또 만들고 그러기 전까지는 가족이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속이 되게 심하게 되는 편인데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뭐 친구가 생기고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고 막 이래도 이제 부모들은 그 결속을 놓지를 않는 편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잔소리나 간섭이 좀 더 심하다고 그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그냥 뭐 한국에서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틋한 것도 있고 더 서로를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네.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페어웰도 잘 다뤘고 아까 5위로 얘기했던 세이빙 페이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굉장히 잘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동감을 느끼며 봤던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에서 한국 가족이 나오는 것과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한국 가족이 뭐 가족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민자 가족에서 가족이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는 것 좀 차이가 있는 게 왜냐면 한국 가족 그냥 한국 가족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여기는 미국의 다른 가족은 안 그런데 한국 가족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가족만 예. 그런 게 아니고 아시안 쪽에 조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이민자 가정보다 아시안 쪽에서 이민 온 가정들이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고 네. 특히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예, 예.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니네들한테 더 좋은 삶을 주려고 와서 희생을 하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영화에서도 다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리스트를 찾다가 넷플릭스에서 서울 서칭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1.5세대를 다룬 영화인데 그러니까 한국계 1.5세대들이 각자의 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 충돌을 겪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인데 왜 자꾸 나한테 한국적인 걸 강요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충돌이 벌어진다는 뭐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재밌게는 봤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예. 1위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그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2017년작 국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 할 때 그 국이죠. 미국, 네네. 한국, 중국, 뭐 그때 뒤에 붙는 국. 근데 저는 이 국이라는 게 미국에서 욕으로 쓰이는 말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아시안 국가별로 욕하는 게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예. 섬세하게 욕하네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예. 일부러 생각을 해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생각하는 대로 던지고 싶은 욕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욕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무슨 욕을 듣든지 황당한데 거기다가
자기 그 출신 나라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걸 들으면 더 황당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그 국이라는 제목인데, 네. 예. 이 영화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감독과 주연이 모두 저스틴 전이라는, 예, 아마 1.5세대 배우겠죠? 이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서칭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되게 재능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은 1992년 LA 폭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폭동이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 시위가 한창이던 그때를 딱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의 흑인 동네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두 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형제가 딱 그날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예. Oh no. 안타깝네요. 네. 근데,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의 영화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또 어울리는 동네의 어린 흑인 소녀 카밀라가 있어요. 카밀라는 이제 부모가 안 계시고 오빠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학교 빼먹고 이들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계속 와가지고 이제 엉겨 붙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얘가 왜 자꾸 이 형제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엉겨 붙고 있는가. 뭐 이런 이유가 나중에는 밝혀지는데 어쨌든 장사는 잘 되고 근데 이제 흑인 동네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날 로드니 킹 사건 판결이 나서 이제 흑인 시위가 시작이 되는데 긴장감이 고조되던 때에 이제 흑인들과 좀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미 흑인 사회에 약간 복잡한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설정이에요.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가족사가 있거든요. 이제 건너편에서 근데 또 가게를 운영하는 미스터 김 아저씨가 있어. 근데 이분은 흑인한테 친절하지 않아. 그리고 욕을 막 해. 그리고 맨날 이제 아까 말한 그 어린 소녀 카밀라가 가면 맨날 너 우리 가게에서 뭐 훔쳐갔지? 맨날 이러고 맨날 의심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왜 그가 친절하지 않은지 그런 이유도 잠깐 나오긴 해요. 한국인들도 한국인들만의 사정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지금 흑인들이 몰려온다면서 옥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우리 이제 커뮤니티를 지켜야 된다. 요런 것들도 지나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그 모든 행동을 거부를 합니다. 흑인들을 거부하고 흑인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대신에 그렇다고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5세대만의 다른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권총을 1세대들,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희생한 것이 있는 1세대들이 아니고 1.5세대의 시선으로 이 순간을 그려냅니다. 이들은 이미 흑인의 문화 자장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미 음악을 듣고 있고 음악을 즐기고 있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가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흑백 영화인데 흑백이라서 그런지 약간 케빈 스미스의 클럭스 이런 영화도 좀 스쳐가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런데 되게 긴박감 있고 현장감 있게 연출을 잘했고요. 그리고 뭐 배우들도 다 연기를 잘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비극으로 끝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때의 흑인과 한국인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좀 다른 영화로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저스틴 전 같은 경우에는 트와일라잇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도 굉장히 연기 잘하거든요. 네. 재능이 많은데 확실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경우에는 배역을 맡을 수 있는 폭이 아직까지는 넓지가 않아가지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최신작이에요. 2017년.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재미있어요. 네. 예. 이 영화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두 인종 간에 약간 긴장 모드가 있잖아요. 자꾸 이제 아시안을 공격하는 게 흑인이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서로 약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뭐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이 영화가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오지랖 넓게 되게 많은 사회적 이슈를 짚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두 인종이 좀 굉장히 얽힌 거야 참. 왜냐면 계급이 비슷하거든. 맞아요. 예. 각자의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돈을 벌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좀 참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이미 씨의 1위로 넘어가 볼게요. 예, 제 1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다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라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무슨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지까지 얘기했던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준 영화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서 1위로 뽑아봤습니다. 네. 무슨 영화냐면 2002년도 작품 Better Luck Tomorrow입니다. 오, 존조 영화 진짜 많네요. 저희 영화 리스트에. 이 저스틴 린이 감독을 했고 네. 저한초가 나오긴 하는데 조연이에요. 네. 메인 그 캐스트에 포함이 안 되는데 네. 좀 비중이 작긴 하지만 굉장히 존재감 있는 그런 역할을 네네.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이슈화가 됐었어요. 네. 그 처음에 선댄스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상영회를 끝난 다음에 관객과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느닷없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하고 배우들한테. 뭐야, 왜 그래? 너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나쁜 캐릭터로 묘사를 하면 어떡하냐, 뭐 미안하지도 않냐, 뭐 책임감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오지랖이야? 근데 네. 더 대단한 것은 그 관객 중에 한 명이 라저 이볼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평론가요? 네. 평론가가 있었는데 이 평론가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필름메이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 관객을 막 욕을 하면서 너가 같은 얘기를 백인 감독한테 할 수 있었겠냐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너가 더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영상으로 찍었어 그때. 아, 진짜? 그래서 인터넷에 쫙 퍼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에이시안 아메리칸 캐릭터들을 묘사를 했으면, 응? 어떻게 묘사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봤어.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네.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 하면은 공부 잘하고 모범생. 엑스트라로 클럽 활동 잘하고 아이비리그에 대충 다 가고 그래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막 이런 학생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스테레오타입을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역이용한 그런 배역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로 치고 지네들이 하고 싶은 나쁜 일들을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고 선생님이고 누구도 얘네들한테는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 내에서 얘네 소문이 차이니스 마피아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차이니스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결속이 되고 이 사람들을 다른 학생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되게 희열을 느끼는 거지, 주인공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룬 작품인데 이게 진짜 막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린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렇겠네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 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선했던 거지. 아무리 감독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래도 전부 다 대부분 그 메이저 역할들을 다 에이시안 아메리칸 쓰기는 힘들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막 너무 희열을 느꼈었어요. 해롤드 앤 쿠마를 보면서도 그랬었는데 그거는 코미디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진짜 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분명히 사실에 바탕을 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진짜로 영화 잘 만들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강이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아, 이제는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패스트 앤 Fast and 퓨리어스 시리즈로. 네. 여기 이 Better Luck Tomorrow에서 나올 때 이 성강 캐릭터의 이름이 한이에요. 네. 근데 Fast and Furious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Fast and Furious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성강이 등장하는 작품이 저스틴 린이 감독을 했던 네. Fast and Furious 도쿄 드리프트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어진 거라서 저스틴 린이 이 한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 똑같은 캐릭터를 연장선으로 해서 Fast and Furious로 가져온 거다. 막 이런 팬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미있고 네. 그리고 좌안초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됐다 싸가지 없는 부잣집 아들로 나오거든요. 귀엽다고 공공의 들었어요. 공공의 적, 막 이러고서 네. 나오는데, 주인공 이 그룹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보면서 참 다들 연기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는 그때 벌써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됐기 때문에 저스틴 린이 이 영화 만들기 전에 Shopping for Fangs라는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 더. 네. 그 영화에서 먼저 좌안초를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익숙했었는데 Better Luck Tomorrow 볼 때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었죠.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얼굴을 기억을 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챙겨봤었지. 네. 존저만 쫓아가도 뭐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 걸작들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성강도 굉장히 좀 에이션 아메리칸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금방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뭐 러프한 에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불량기도 있으면서 네. 괜히 이제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야 그런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미지를 이제 요때부터 구축을 한 거였었지. 여기서도 이제 공부는 잘하지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으로 나오는 거죠. 네. 뭐를 훔쳐도 어디서나 이제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그래서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잘 묘사된 캐릭터로 나온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혁명적인 영화였군요. 네, 그리고 네. 감독도 저스틴 린이 이 영화 네. 이후로 할리우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요거 다음으로 애나폴리스라는 영화 만들었고 네. 그게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프로듀싱도 많이 하고 감독도 많이 하고 뭐 TV 시리즈도 많이 만들고 막 그래서 대단한 감독으로 성장을 한 거죠. 네. 아이고, 전설의 영화라고만 들었는데 아직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이 영화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되게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가 많네요. 그러게요. 네. 이 영화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올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은 영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만 보여주지.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 이런 작은 영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있는지 알고선 찾아가야지 찾을 수 있는 거지. 아마존 프라임은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어? 예. 이게 뭐 알고리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보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면 눈에 안 띄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신작들은 앞에 이렇게 탁 놓고서 원하는 거는 찾아야 되잖아. 그게 ABCD라도 되어 있으면 다행이지. 막 미친 듯이 섞어 넣었으면은 운이 좋아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래서, 요 성강 배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개봉 앞두고 있는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9편 있잖아요. F9이라고 하는데. 네, 9이군요. 예. 예. 이게 죽었다고 생각됐던 캐릭터였었잖아요, 한이. 네네. 근데 9편에서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슨 한국 막장 드라마 같은 시츄에이션이란 맞아, 말인가. 맞아. 그런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다들 너무 흥분한 상태거든. 그래가지고, 네. 6월 달에 지금 개봉 날짜가 잡혀 있는데, 네. 요거 진짜 극장에서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오비완 카노비에서도 네. 이 출연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완전히 큰 역할을 맡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잔조랑 성강 그리고 저스틴 린을 배출한 영화가 되겠죠. Better Luck Tomorrow입니다. 네, 네.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봅시다, 여러분. 네. 전 이거 말고도 사실 드라마 시리즈로는 마스터 오브 넌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예, 아지즈 안사리가 만들었던 시리즈였는데, 이제 뉴욕 배경으로 아시안 아메리칸인 아지즈 안사리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뭐 인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리즈였는데 아지즈 안사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맞아요. 예, 다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리즈도 좀 묻혀서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이 리스트에는 뽑진 않았는데, 네. 2016년도 작품으로 스파나잇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감독이 앤드류 안인데, 네.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이제, 네. 고민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만든 다음에 요 감독이 드라이브웨이스라는 영화를 감독을 한 네. 거예요. 저희가 또 한 번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다루기도 했는데 감독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니까 드라이브웨이스에서도 이 주인공인 모자가 원래는 백인이었었거든요, 설정이. 네. 근데 이제 감독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니까 이거 한번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그래서 그런 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들이 잘 되면은,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감독들한테 기회가 더 가고, 그러면서 이 캐스팅하는 것 자체에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백인들만 나와야지 될 필요가 있냐. 요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감독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올해 화제작인 미나리는 모두 리스트에 없습니다만.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예. 다룬 영화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네. 그래도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 미나리가 여기 탑 5에 꼽히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탑 10이라고 하면은 좀 모르겠지만 네. 탑 5에 뽑힐 만큼 그렇게 월등한 영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미나리를 보시고 어떤 아시안 아메리칸의 어떤 라이프라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같은 한국인이거나 같은 아시안이지만 미국에서의 또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에서의 아시안이나 코리아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사실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나왔을 때 꽤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이렇게 골라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네. 저희는 그런 조일러 클럽이나 크레이지 리치 에이전스나 예. 뭐 요런 거는 꼽지 않았어요. 뭐 저는 그냥 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어요.
예.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네. 뭐, 그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쓴 적은 없지만, 어쨌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있다 보면, 네. 뭐, 아시안이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겉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와서 뭐 묻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보통 물어보는데,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거를 알아.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하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민 온 지가 몇 년인데 언제까지 난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되는지 너무 열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는 그냥 뉴저지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당황해 하면서 물어본 사람이 네. 아, 자기가 잘못 질문을 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where are you coming from? I'm living in New York? 이러면,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이렇게 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솔직히 알죠.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약 올려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 굉장히 예. 좀 루드한 질문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오리지널리 온 거를 궁금해. 근데 우리는 이민을 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요. 너 언제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해? 막 이런 식이야. 뭐지?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거를 매번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패러디한 영상도 봤어요. 어떤 여자가 조깅을 하다가 백인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아시안 여자인 거죠. 백인 남자가 너 어디서 왔냐? 나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는데? 뭐 이러면서 아니 너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냐? 글쎄, 너 우리 부모님이 온 데를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제 반격을 하죠. 그럼 너는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미국에서 뭐 어느 동네에서 왔는데, 아니, 너 진짜 오리지널리 어디서 왔냐고. 예, 그때서야 이 남자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질문이구나. 그러게 무례한지를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개짜증 나는데요. 영어로 말해줘야 되나?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미국을 여행하시면서 아니면 미국에 여기 사시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뭐 여행 중이라면 뭐 기꺼이 말해줄 수 있죠. 집이 뭐 한국이고 어디고 그러면. 근데 이미 여기 와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 계속 그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한번 되물어줘 보세요.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그러면 잘못한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막 이제는 뭐랄까요? 막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점들이 계속 새록새록 뭐랄까 깨닫게 된달까요? 여기에서 계속 살아오신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 덕분에 저는 덕분에 약간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 내의 아시안의 얘기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하다 보면 뭐 서로 어쨌든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지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서로 또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고 잘 뭐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한번 저희가 지금 리스트에서 얘기한 영화들을 보시면은 새롭게 뭐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화제가 되는 이슈라서 네, 그런 이슈를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예, 한국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민자들이나 뭐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어디를 가든 다 더불어서 살아야지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생각하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울이 될 수 있는 영화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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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교훈적인 또 아시안스러운 에피소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왜 이렇게 모범생들이지? 그래도 우리가 다룬 영화들은 다 재미있는 거잖아요. 예. 모범생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재밌는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실만 해요. 예. 네네. 그럼 리스트를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서 끝낼까요? 예, 네.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이번에는 차례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제임스 씨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저의 경우에 1위는 쿡, 그리고 2위는 헤로드와 쿠마, 그리고 3위는 빅식, 4위는 배드랩, 그리고 5위는 더 서치였습니다. 네. 아, 저의 경우에는 1위가 Better Luck Tomorrow, 네. 2위는 The Farewell, 3위는 Double Happiness, 4위는 Harold and Kuma Go to White Castle, 한국 제목으로는 해로드와 쿠마 되겠죠. 그리고 5위가 Saving Face입니다. 네. 와, 그래도 하나는 겹쳤다! 네. 예. 좌안조 짱! 아, 존조를 007로! 예! 예! 예, 턱시도 존조. 입은 거 멋있었어요, 예, 좌안조. 네, 존조 007 추진위원회 모집 중입니다. 가입해주세요. 예!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영화 생활 하시길 빕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